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493페이지, 지난 시간에 70회 실무수행, 부가가치세 실무수행을 4번까지 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무수행 평가 11번부터 20번까지 10개를 해야 되죠. 자, 보시게 되면 11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조회하라. 6월 22일 수정 세금 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저는 그냥 1번이라고 입력할 것 같아요. 조회를 안 해봐도 기억이 나니까. 자, 기억이 안 나시면은 메인 매출 전표 6월 22일을 입력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유형 여기 나옵니다. 수정 입력 사유가 1번 기재사항 착오였죠. 기재사항 착오. 여기 작성일자 잘못됐다고 해놓은 거. 그게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가지고 뭐 11번 같은 거 굳이 가서 확인 안 해봐도 그냥 답 1 이렇게 쓰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또 시험을 너무 긴장해서 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12번. 계산서 합계표 조회.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면세 계산서 수취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 수취라니까 매입이죠. 계산서 합계표의 밑에 있는 매입의 공급가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에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1번에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신 다음에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부터 6월이 되잖아요. 엔터 하시고 매입이 밑에 있죠. 그래서 2150000 되겠습니다. 면세 계산서 수취 금액이니까 면세 계산서니까 전자나 전자 외를 다 합쳐야 돼요. 만약에 면세 전자 매입 계산서 수취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 봐야 되지만 그 전자라는 말이 없으면 밑에 거 합계. 지금 뭐 두 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2150000이 답입니다. 다음 13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네요.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입니다.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총 몇 매냐? 이건 전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란에 있는 매수만 답으로 기입해야 됩니다.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하셔서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전자 매출 매수가 3호 답이 3호가 됩니다. 발급은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조회하라 그랬네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조회하라. 그래서 이기 예정신고에는 매입서 불공제 내역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25만 원 기억납니다. 25만 원.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 25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그래도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조회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회계 메뉴에 가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공통 매입세액 안분 우리가 7월부터 9월 로 해서 25만 원이 아니군요. 28만 원이에요. 28. 280000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5번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 신고를 질문했고요. 1번 단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는 거 열어가지고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거 있어요.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해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한 다음에 1번이 여기죠. 금액은 309-600-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16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제2기 애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난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11번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기 애정이 불러져 있죠. 11번에 금액 150,000,000 이게 답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다음은 17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네요. 자, 계산서 합계표 필요할까요? 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한지를 알려면은 과표를 눌러봐야 돼요. 과표를 눌러서 밑에 면세 수익금액 밑에 계산서 발급액이라든가 계산서 수취액의 숫자가 있어야죠. 네, 계산서 발급액에 숫자 있죠? 그러면 보기 1번에 있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11번 고정자산 매입 여기에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갔을 때 42번 신용 매출 전표의 수치의 고정 여기에 숫자가 있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11번에 숫자가 있죠.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 따라서 이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 수출 실적 명세서. 이건 영세율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영세의 기타의 숫자가 있어야 이게 수출 실적 명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18번을 보시면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를 조회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그러면 우리가 저장해 놓고 있었죠.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 네, 이거 저장해 놨죠? 저장 단추 없네요. 자동으로 저장됐을 거예요. 당초 공급일은 24년 10월 1일 맞습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2025년 12월 6일 맞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 대손세액 공제는 애정 신고 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4번 대손 금액으로 입력할 금액은 250만 원이다. 아니죠. 어음이 275만 원짜리였죠. 250만 원은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를 포함한 것이 대손 금액입니다. 275만 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4번이라는 거죠. 19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액 가감난 8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마이너스 28만 원 아닐까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죠. 2기 확정이니까 대손세액 가감난에 마이너스 25만 원이네. 25만. 예. 28만 원은 아까 외입세액 불공제 내역이었는데 획득하고 있어. 마이너스 250,000 이 마이너스까지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20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 27번은 얼마냐? 20258,000 이게 복사가 안 되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차감세 여기를 클릭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답안에다가 컨트롤 V 해주세요. 20258,000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가세 실무 수행을 마친 다음에 평가 문제 10개를 해내고 다시 만나는 문제는 결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랬어요.
어, 수동결산 내용 보겠습니다. 장기차입금 내역, 예, 유동성 대체분계 문제네요. 자, 25년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은행별 잔액 내역이다. 장기차입금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네. 자, 유동성 대체분계예요. 자, 우리은행에 장기차입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비고를 보니까 만기일은 2027년 4월 30일이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5년 결산입니다. 2025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2025년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2027년이기 때문에 1년 4개월 남았잖아요.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국민은행 5천만 원이 있는데요. 26년 6월 30일부터 5년간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한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26년도 6월부터 1,000만 원씩 상환에 들어간다는 거죠. 1년 간격으로. 그러면 26년에 1,000만 원, 27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합니다. 국민은행 거 1,000만 원, 예,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신한은행 보겠습니다. 만기일이 2027년입니다. 이것도 2027년 2월 28일입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한다. 이것도 1년 2개월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차입금이에요. 따라서 1,000만 원만 국민은행 거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야죠. 12월 3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써야 되죠. 국민은행 차입금 98100이고요. 1,000만 원 부채 감소시킵니다.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코드 똑같이 98100 대변에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부채 증가 유동성 대체 분계 이렇게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당기 법인세 등 1,800만 원을 계상하려고 한다.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다. 여러분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부분은 수동분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동분계 요거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현황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와 원가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을 적용해야 되죠. 예, 낮은 거 우리가 그 기말에 우리가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시해야 돼요. 3,200만 원은 그래서 원가로 낮은 것을 적용한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2,800, 기말 제품 재고액에 6,800만 원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액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월하기로 할 것. 이런 내용이죠. 자, 먼저 자료 1번에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것을 일반전표 12월 31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합계잔액사항표를 봐야 됩니다. 합계잔액사항표 12월을 입력하셔가지고 12월 31일로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당좌자산 아마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946만 2천 원을 클릭하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이 선납세금 대변, 차변의 법인세로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자, 세 번째 줄이죠. 대변의 선납세금 정리합니다. 대변 선납세금 거래처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금액에다가 컨트롤 V 9462-000 입력됐을까요? 자, 엔터. 차변해가지고 법인세입니다. 차변의 법인세 998. 네, 엔터 하셔가지고 붙여넣기. 네, 이것을 우리는 선납세금 정리분계라고 합니다. 기중에 법인세 중간 납부를 했다든가 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원천징수 당했다든가 이거를 자산으로 잡아놓거든요. 그걸 자산으로 선납세금으로 당좌자는 잡았다가 결산 때는 지금처럼 선납세금을 대변에 정리해가지고 잔액을 없애줘요. 예, 그 선납세금은 뭐를 선납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미리 냈다. 법인세를 미리 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산 때는 이제 법인세 비용으로 이걸 대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결산자료 입력을 꺼내야 되죠. 전체 메뉴에 가셔서 결산재무제표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원재료 이게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 입력하는 숫자입니다.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2,80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28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기말 제품 재고액. 네, 여기에다가 6,800만 원을 입력하셔야 돼요. 68 플러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설명 1번에 있는 법인세 1,800만 원을 맞춰줘야 되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야 법인세가 있습니다. 9번에. 지금 법인세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946만 2천 원. 조금 전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한 것만 지금 법인세에 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 1번에서 있었던 1,8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1,800만 원 마이너스 네, 9462-000 9462-000는 합니다. 그러면 8538-000이 나오죠. 이 8538-000을 입력해 줘야 돼요. 어디다가? 법인세 계상. 여기에다가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선납세금에서 대체했던 금액하고 더해지면서 9번의 법인세가 1,800만 원으로 정리가 되죠. 예,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됩니다. 위에서 전표 추가하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 이제 결산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또 문제를 만나죠. 예, 21번부터 35번까지 15개의 수행평가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조회해서 경비등 송금 명세서에 반영된 신한은행의 은행 코드 세 자리를 입력하라. 네,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는데 한번 볼까요? 경비등 송금 명세서 딱 열어보면 088 예, 여기 CD가 은행 코드죠. 088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1월계표를 조회해서 1, 4분기 발생한 보험료 제조 원가는 얼마이냐.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1월계표를 클릭하시고
1사분기는 1월부터 3월입니다. 1월부터 3월을 입력하신 다음에 제조원가 보험료는 어디로 가냐? 제조경비에서 찾아야 돼요. 제조경비에 있는 보험료 20만 원이죠. 답은 200000. 다음 23번입니다. 1월계표조의 1사분기입니다. 토지 계정의 증가액은 얼마냐? 토지는 자산이니까 위에 있습니다. 예, 토지 증가는 차변이죠. 6550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1월계표조회죠. 4월부터 6월에 발생한 제조경비 총액은 얼마냐? 여기 날짜를 4월부터 6월로 고쳐주세요. 4월부터 6월로 고치신 다음에 제조경비 가운데쯤에 가면 있죠. 예, 자산부채 자본, 수익, 그다음에 제조경비, 예, 제조경비 총액을 물었습니다. 8050000. 요게 제조경비의 총액입니다. 8050000을 답으로 기입하세요. 다음 25번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 6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는 엔터 치고 뒤에 날짜는 6 하고 엔터 치면 6월 말일입니다. 외상매출금 108번인 거 아시죠? 108번 엔터를 계속 쳐서 전체 거래처를 봅니다. 03170 0317 모발이 03170이라는데 모발 눈에 여기 있네. 중간에 코드 순으로 안 돼 있군요. 네. 아, 코드 순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1700만 원. 맞습니다. 머리천사. 머리천사. 컨트롤 F로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네. 컨트롤 F 머리. 네, 머리천사 찾았죠? 1430000 맞습니다. 그다음에 영헤어 그 밑에 있네요. 1320000 맞네요. 그다음에 좋은 네이처 틀렸죠. 그래서 답은 좋은 네이처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9월 말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9월 말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 뒤에 날짜를 9월로 바꿔주시고 103번 보통예금 엔터 치우면 은행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국민은행 잔액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521940 손익계산서 조회 27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아 근데 우리 결산 제대로 안 했어요 보니까 예. 자 지금 아까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안 했어요. 예, 지금 하면 됩니다. 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야죠. 결산자료 입력만 하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그 손익 대체분기를 안 했어요.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셔서 아니오 해야죠. 아니오 하시고요. 날짜를 입력합니다. 2026 그 다음에 뒤에 날짜는 2025 0331 네. 제가 이걸 빼먹고 갔어요. 전표 추가 지금 하셔도 됩니다.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네. 이걸 해야만이 우리가 손익 대체 분계가 되고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안 납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요.
손익계산서 문제. 당기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네, 손익계산서를 12월로 작성을 한 다음에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에 있죠. 2500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다음 28번 합계잔액수산표 3월 말 투자자산 잔액은 얼마냐? 자, 합계잔액수산표 클릭하시고 3월 말일로 입력해요. 3월 엔터. 투자자산의 잔액. 투자자산이라 하는 것은요. 네, 여기가 투자자산입니다. 장기성 예금, 매도 가능 증권,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 세 개를 더한 것이 이거죠. 396200000. 자,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으니까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부채 저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산이긴 해요. 그런데 왜 투자자산에 있을까요? 아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초과한 거예요. 그럼 초과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4천만 원 있죠? 4천만 원 있으면 그 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밑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4천만 원만큼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지금 전부가 투자 자산으로만 잡혀 있네요. 예. 우리가 표시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죠. 원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이게 합계잔액사항표라 그렇구나. 그럼 재무상태표는 제대로 돼 있나 볼까요? 재무상태표 가볼까요? 재무상태표의 투자자산 한번 봅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대로 3천만 원 와 있는데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번 봅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표시 안 돼 있네요. 예. 이거는 우리가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천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서 부채는 1천만 원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의 풀이하고는 관계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28번에 합계전액수산표에 3월 말 투자 자산이 얼마냐 하는 거였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퇴직연금 운용 자산까지 다 합쳐서 요거 3962000을 답안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4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합계전액수산표에서 그러면 뒤에 날짜를 4월로 고쳐야 되겠네요. 4월 30일.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죠.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미지급금 보시면은 대변에 49095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재무상태표 6월 말 선수금의 잔액은 얼마냐. 재무상태표 하셔가지고 6월 달로 기간을 입력해. 6월 달로요. 선수금 부채죠. 유동부채. 유동부채로 가서 선수금 찾아보시면 9254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번 재무상태표 9월 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를 9월로 고치신 다음에 9월로 자 유형자산에 가서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죠. 552800000 만약에 차량 운반구의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8028000 장부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5528000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2,500만 원. 네.
잔액, 감가상각누계액, 잔고금액. 그 다음에 32번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12월 말 기말 원재료 금액은 얼마냐? 원재료가 기말 원재료예요. 12월로 입력하시고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입력하시고 재고자산에 가가지고 원재료 클릭하면 2,800만 원이죠. 28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33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미지급 세금은 얼마냐? 지금 12월이죠? 미지급 세금은 유동부채예요. 내려가서 유동부채에서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여기 있군요. 미지급 세금 요거 8538000 이걸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34번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장기차입금의 잔액은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니까요. 8천만 원이죠. 8000000. 그 다음에 35번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미처분 이익여금 잔액 자본으로 내려가야죠. 미처분 이익여금 568, 277, 967. 네, 답이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1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오는 바람에 손익대체분기를 못하고 왔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답을 아마 우리가 다 맞췄을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여기서 15개의 평가 문제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근로소득 관리 문제를 만나게 돼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근로소득 관리를 세 가지가 나오죠.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그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